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김덕영 감독 글이라고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요. 아주 재미납니다. 그리고 심공을 찌릅니다. 자,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년 전 인천 영종도에 공항 만들면 활주로 가라앉는다고 선동했던 자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어깨가 쫙 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할 때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까지도 우리 공항의 규모와 시설, 디자인과 편리성에 감탄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우리의 자랑 중 하나다. 이런 인천국제공항도 처음 출발할 때는 좌파 세력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87년 6.29 선언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한다. 덕분에 누구나 세계 어디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 전부였다. 당연히 두 개의 공항만으로는 여행 자유화 이후 늘어날 여행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해진 것이다. 1992년 6월 16일 정부는 드디어 수도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풀처럼 일어난다. 그 선봉에는 자칭 환경단체와 대학 교수들이 섰다. 녹색연합, 환경연합, 가톨릭 환경연구소, 인천녹색연합 등과 일부 교수는 영종도 신공항 문제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해 신공항 건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이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대책협의회 의장을 맡았던 서울대 김정우 교수는 전체 공항 부지 중 82%가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공항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지반이 침하하고 갯벌 퇴적층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침하의 양상마저 예측하기 어려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갯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만히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 보면 진짜 공항이 갯벌에 묻혀버릴 것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건 광우병 때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심각한 안보 문제가 생긴다고 떠들어대는 작자들과도 닮은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잘도 건드리는지 좌파들의 선동질은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남한의 우수한 기술이 합쳐지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가 된다며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떠들었던 것들이 북한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문재인이 이제 와서 국가 안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다시 인천국제공항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로 돌아가자. 갯벌 불안론에 이어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철새 불안론이었다. 권호욕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란 작자는 봄, 가을에 영종도 일대를 이동하는 철새가 30만 마리나 돼 항공 참사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를 외쳤다. 이 역시 인간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과학의 외피를 두른 무지의 극치였다. 인천국제공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21만여 회의 비행기 운항 중 새와 충돌한 사례가 7건이었다고 한다. 이를 1만 회 비행당 조류 비행 충돌 사고 건수로 따지면 0.333회로 미국의 2.47회, 일본의 11.7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활주로가 아닌 공항 구역에서 일어난 게 40% 이상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철사 때문에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갯벌 위험론의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이 언론에 밝힌 데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지반 침하가 2.5cm 이내가 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지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12월까지 지하 침하 수준은 연 8.6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갯벌의 특수성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집안 침하가 일어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서울대 교수는 뭐라고 답변할까? 무엇보다 2022년 현재까지 우리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활주로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주장은 여지없이 틀린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좌파들의 선동질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당시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교통부에서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항 건설 예정지 갯벌에는 많은 중금속이 쌓여 있고 이 중 납이 다른 중금속에 비해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준설 과정에서 납이 떠올라 물결을 타고 확산될 경우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듣기만 해도 겁나는 납 중독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목만 봐도 역시 이전 선동질과 다를 게 없었다. 나중에는 영종도 국제공항은 북한과의 거리가 짧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안보 위협론까지 등장했다. 진짜 웃기는 건 평소에 안보에 관심도 없던 작자들이 꼭 자기들 아쉬울 때면 안보를 들고 나오는 못된 습성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안보가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작태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의 공항이 동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공항을 짓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좀스러운 주장도 나왔다. 2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들이다. 이러니 좌파들이 반대하는 것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면 성공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뭐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5월 10일 청와대 놀러 가고 싶은 1인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청와대 놀러 가고 싶습니다. 5월 10일 날이 됐든 11일 날이 됐든 마누라 손잡고 꼭 청와대 둘러볼 겁니다. 그러면서 즐길 겁니다. 이야!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청와대에 이렇게 산책을 오다니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촬영해서 유튜브로 방송도 하죠. 뭐. 이야, 그런데 이 좌파들 인천공항 이 예를 드니까 참 어이없죠. 이때 진짜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 좌파들 환경단체들 이 교수라는 작자들이 야 이런 놈들이 무슨 서울대 교수고 이런 놈들이 무슨 학자고 손은 거짓말들만 이렇게 저들도 뻔히 알 거야. 뻔히 만약에 몰랐다면 그건 교수가 아니지 학자가 아니지. 그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거 막 내뱉으면 그건 그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야? 예? 그냥 엉터리 이론으로 공부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사기꾼 교수들. 사기꾼 환경단체, 사기꾼 이시민단체, 사기꾼 언론들. 예, 사기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요, 참고로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요. 대갈통들은 좋은데 이걸 괴매하게 인간이 저 불안한 그 요소 있잖아요. 그걸 다 건드려요. 뭐 안보, 뭐 철새가 날아드는 비행기가 위험하다. 뭐 집안이 뭐 밑으로 가라앉는다. 뭐 갯벌이라서 이런 거를 납중독이 어쩌고. 이렇게 인간이 불안한 심리를 탁탁 건드리면서 공격해요. 이번에도 용산 이전하는 것도 그냥 안보가 불안하다고. 아이고 이게 나중엔 또 뭐라고 그럴까? 이런 놈들. 나중에요 입시서요. 얘들 주특기가 입시 있는 거야.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좌파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놀 때 거기 시민단체 석건 얼마나 반대했어요. YS DJ도 반대했어요. DJ 아이고 길길이 뛰고 반대했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농토가 줄어드느니 어쩌니 뭐 아이고 예. 지금 고속도로 막히는 거 안 보냐? 오히려 그것도 적어서 늘렸잖아. 나중에 늘렸는데도 지금 막히는 거 안 봐? 그거 안 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인천국제공항 안 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래놓고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하여튼 나쁜 놈들이야. 아주. 지금 이것도요. 야 반대하는 논리들 보면 아니 전문가들은 안보에 오히려 더 낫대는데 왜 안보 들먹이는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안보에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놈들이 그저 북한의 굴종적 외교만 한 놈들이
돈 갖다 퍼줄 생각만 했는 놈들이. 뭔 안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들이 저 좌파 떠드는 놈들 있잖아요. 이 저 청와대 이전하면 안 된다는 놈들. 시민들 있잖아요. 좌파 대깨문들. 요거 제일 먼저 청와대 구경 갔다. 시민한테 돌려주잖아요. 요것도 제일 먼저 가서 사진 찍고 좋다고 거기서 그럴 거야. 아유. 이것도 그렇잖아요. 한미동맹 반대하고 미국 물러가라는 놈들이 지 자식들은 미국 보내잖아요. 강남 뭐 그 땅값 잡아야 된다고 하는 놈들 저들이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요. 자사고 없애자는 놈들이 저들 자식들은 자사고 보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청와대 제일 먼저 놀러 갈 거야 아마. 누가 김어준이 그러더만요. 누가 시민한테 어느 시민이 돌려달라고 그랬냐. 시민 한 명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그러냐. 여기 1인 나왔지. 여기 글 쓴 사람.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우리 마누라도 거기 놀러 가고 싶어. 청와대 놀러 가고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2천만 명은 될 거다. 도둑놈들아.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반대로. 하여튼 이 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야 인천공항에 이해를 딱 드니까 이게 딱 또 이해가 가네요. 김덕영 감독의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니까 저 좌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수위원 여러분 그냥 밀어붙이십시오. 네. 제가 또 뽕평에서도 남겼듯이 컨테이너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옆에 자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그냥 이사 비용 없이 그냥 가세요. 나중에 예비비 대통령 취임하셔서 예비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사인해서 그때 하나하나 저 완비하고 일단은 이사 가는 거야. 일단은 무조건 가세요. 밀어붙이세요. 이놈들 참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서 꿈쩍하면 첫 발서부터 집니다. 얘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길을 꽉 꺾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화이팅! 국민들이 팍팍 미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밀어붙이세요.